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01학번 포항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름은 최재호라고 합니다. 얼굴 이름은 최재호. 이게 지금 쌍꺼풀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우선 저희는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농아인협회 회원들 위주로 회원들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은 가서 통역을 무조건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병원 통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그 법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방송도 거의 의무로 통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농인들이랑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수화 교육도 하고 있고, 농아인들 원하시면 시장 같은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도 저희들은 가서 통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철저하게 나중에 좀 약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제가 수화 동아리를 들어간 것도 그렇고 수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농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화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눈이 멀 수도 있으니까 또 점자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주로 저는 좀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계속 좀 빠져있는 편이라, 처음에 수화를 접하고 수화에 쭉 빠져 있어가지고 다른 학점들은 거의 대부분 F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수화랑, 그리고 또 전 점자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때는 점자라는 수업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수화랑 점자만 A뿔이었던 교수님들이 보기엔 날라리 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들어오자마자 수화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수화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생각이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약간 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생각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수화 동아리를 먼저 찾아서 갔고,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았어요. 수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수화로 공연 준비하고 수화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숙사 시간 있잖아요, 들어가는 시간. 근데도 저희는 항상 2시까지 꼭 허가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쓰고서 무조건 2시까지 연습하고 놀고 같이 수화하고 하다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이 가장 기억에 남겠지만은, 저도 처음 했던 통역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따고 첫 이제 수화 통역을 한다는 부푼 마음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이제 지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내일 7시까지 협회 앞으로 나와라, 같이 갈 데가 있다 해서 굉장히 웃는 얼굴로 얘기하셔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저를 봉고차에 꾸겨 넣더니 어디를 막 되게 씩씩거리면서 가시더라고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랑 농아인 분들 10분이랑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 2분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가서 뭘 하나 봤더니 데모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럼 권익 향상을 위한 데모였는데, 데모를 막 하는데 저는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말씀 못 하시니까 이분들은 막 수화를 열심히 해봤자 귀 기울여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2분밖에 안 갔지만 시각장애인 협회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막 욕도 하고 화를 내시니까 소통이 되니까, 일단 대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신경 써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결국에는 진짜 결과도 시각장애인 협회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농아인들을 사회적 장애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몸이 건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농인들은 아무래도 소수다 보니까 농인들만의 문화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잘 찾아가요. 농아인 교회라든지 농아인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농아인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전국에 있는 농아인들이 서로를 잘 알고, 특별히 요즘에는 국제사회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농아인들이랑도 막 알고 지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농아인들끼리 문화가 잘 형성돼 있고, 근데 특히나 이분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시니까 소리에 민감하지 않아서 청인들과 다른 문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할 때도 달걀달걀 걸리는 소리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농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무슨 다 접시를 일부러 깨는 것 같은 우당탕탕 소리가 나도 본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청인들만 신경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이 덕분에 좋은 게 있다면은 목수일이라든지 아니면 좀 포항제철 같은 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에서 굉장히 일을 잘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수화를 정말 잘하는 수화 통역사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국제 수화라든지 뭐 미국이나 일본 수화라든지 여러 가지 수화를 계속 접해서 통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요즘에 청각 장애인들이 보통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장애를 입으니까 수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늦게 배우려고 하니까 잘 안 배우려고들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으로 수화를 접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일본어나 독일어나 뭐 프랑스어처럼 제2외국어로 접하다 보면은 그런 간단한 인사말들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화를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배우면은 청각이 만약에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화를 배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배우는 것보다도 주위에 있는 농아인의 언어, 수화를 배우는 것 그걸 좀 저는 학교 교육에 전하는 게 제 약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약간 그 신앙에 관련된 뭐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은 건물 여러 개 막 들어서 있지만 베델관 세우기 전에 거기에 광장이 하나 있었어요. HD 광장이라고. 그때 이제 어떤 한 친구가 기타를 메고 와서 기타를 치고 있으면 335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 형성이 사실은 한동대에서는 이루어지기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제 동아리 활동이 생각이 나서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저처럼 직업으로 갖지 않더라도 뭔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점이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